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자, 지수와 환율 그리고 미국장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자, 일봉상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이런 파란색 선을 바닥이 되면 다시 만나러 올라가고 바닥이 되면 다시 만나러 올라간다. 바닥이 내려왔으니까 다시 만나러 갈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그 행보 끝에 이제 돌파가 나왔죠. 그것도 오후에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이 30분봉 보시면은 며칠 동안 횡보하다가 드디어 이제 위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미 틀었으니까 이제는 위로 가는 거 방향은 일단 정해졌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 위로 방향이 잡아졌습니다. 자, 환율을 봤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반대로 움직이죠. 네, 드디어 이 고점에서 지금 아래로 밑으로 깨서 지금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이제 하락의 파동이 보이죠. 네. 자, 미국 지수 봅니다. 미국 지수는 나스닥을 봤을 때 일봉상 최근에 이제 하나, 둘, 쓰리 천장 만들고 밑으로 눌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 거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하락의 파동인가? 아니면 다시 돌려서 상승으로 올라가는 파동인가? 라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봐야 될 이슈인데, 트럼프가 많이 노력하고 있죠.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야간 지수도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딱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은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도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뭔가 우리가 좀 잡을 만한 그런 종목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 대형주, 중형주 빼고 소형주 중에 시가총액이 작은 것들 중에 강하게 들어온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대금이 한 600억이 터졌어요. 600억이 터진 게 두 개나 있고요. 500억, 400억, 그 다음 200억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좀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강하게 들어온 거거든요. CNG 하이테크 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봤는데 어디죠? 네, 여기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550억 규모 저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했는데 이게 작년 매출액에 대비해서 62% 해당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자, 그게 이제 뉴스로 해서 이제 오르기 시작한 건데 오늘 상한가 간 거죠. 그래서 오늘의 상한가는 좀 의미 있는 상한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가 짧긴 한데 일단 봐야 될 게 바로 시가총액인데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570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밑에 거래량은 640억이 터졌거든. 시가총액보다 훨씬 더 많이 터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그 손바뀜이 한번 확실히 더 이루어졌다는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봐야 되는 거는 이전 고점 쌍봉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마무리했다는 거죠. 이쪽 쌍봉을 박스권을 돌파해서 끝났다. 그러면 이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더 위로 갈 확률은 굉장히 지금 현재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갭 상승으로 뜰 수 있고 아니면 뭐 음봉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지지선은 좀 깨지 않고 좀 지지해 줄만 하니까 만약에 한 8,000원 가까이 만약에 뭐 8,300원 이때쯤 정도 떨어진다면은 매수의 자리 좀 한번 욕심을 좀 부려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저도 관심 종목에 한번 두고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될 게 이게 이렇게 봐야 되네요. 자, 사실 KNN이랑 그리고 여기 고려산업은 어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알고 봤더니 홍정욱 그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종목인데 자, 고점은 1384원 이렇게 1380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고 밑으로 떨어졌죠. 근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한 200억 정도 터졌습니다. 이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1300억인데 한 200억 정도 터졌어요. 그런데 이 200억이 강한 양봉과 함께 터지면서
윗꼬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충분히 한번 종가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단봉이 이렇게 뜨면서 우리가 매수의 자리를 노릴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지금 돌파가 나와버렸죠. 자, 30분 봉상 봐도 15분 봉 봐야 될까요?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며칠 동안 이제 이런 박스를 만들면서 이 위에 상단선 여기 맞으면 떨어졌죠. 자, 여기를 계속 주가를 관리해서 언제부터냐면 7월 29일부터 그 다음에 8월 19일 거의 한 달 근처까지, 한 달 가까이 계속 여기를 관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나왔죠. 이 거래량, 큰 거래량과 함께 이런 강한 돌파가 나왔는데,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이죠. 15분 봉입니다. 그리고 1차 파동, 2차 파동 뭐 쭉쭉쭉 이제 뭐 11선 타고, 11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10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걸 타고 지금 현재 쭉 올라가면서 한번 눌림목 주고 한 번 더 더블 천장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아직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로 고려산업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리가 보여지면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확연히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잘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차트입니다. 자, 15분 봉상 위에서 굉장히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횡보를 합니다. 언제부터냐면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운 자리를 2,930원을 계속 잡아주다가 이제 돌파가 나오는데, 이 돌파가 이제 또 거래량과 동반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려주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지켜봤다면은 최소한 이쪽 하단쯤에 언저리에서 만약에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뭐 많게는 20% 이상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스권에선 최대한 하단에서 사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그때는 하단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방법도 유효하겠구나 라는 거를 오늘 또 한번 느낍니다. 자, 테린 포장은 매각 이슈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매각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쭉 빠진 거고요. 자, 21선 맞고 떨어지고 21선 맞고 계속 떨어지다가 21선 위로 드디어 여기가 올려지죠. 이 작은 봉이요. 자,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구나 라고도 우리가 여러 차트를 둘러보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죠. 확률적인 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10개 중에 한 7개나 8개 정도는 충분히 상승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3% 정도만 수익이 난다, 5% 정도만 수익이 낸다 하더라도 거의 한 80%에서 9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거에 지금 차트상을 계속 보니까 그게 좀 보여집니다. 이날 장대 양봉 윗꼬리 주면서 지금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요 1300억입니다 1300억. 테린 포장이 이게 지금 5천억짜리인데 1300억짜리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윗꼬리 주고, 그 다음에 이 종가, 장대 양봉의 종가를 해치지 않고 계속 3일 연속으로 지켜주죠. 그리고 안 뒤에 뛰어 올렸습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 이제 이런 모양이죠. 매각을 앞두고 아시아나라든지 그런 매각을 앞두고 그런 관련주들, 금호산업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갑자기 막 급등하면서 개인들이 몰리면서 급등을 하고 했던 그런 모양이 이 테린 포장에도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있는 넥슨 GT도 마찬가지였죠. 매각이 준비되어진 그런 뉴스가 있다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돌려질 때, 올라가다가도 한 번 정도 눌림목에서 기다렸다가 매수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배우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자, 테린 포장 봤고요. 자, 모나미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살짝 위험한 구간에 좀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를 고점만 오면은, 이 자리만 오면은 3150만 오면은 맞고 떨어지게 이렇게 주가를 관리하다가 드디어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면서 21선 언저리에서 한번 올려줬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21선 언저리에서는 좀 지켜주겠거니 했는데 5일 이평선 터치하지 못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 5일선을 맞으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이제는 반대적으로 이제 그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되면서 고점을 떨어뜨리며 저점을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눌렀다가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아서 여기 종가상, 이 장대 양봉의 종가상 여기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다가 요거까지 깨지면서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이제 좀 위기가 아닌가, 좀 조심해야 될 자리, 올라가더라도 좀 조심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좀 올라가면은 뭐 이 정도까지 한번 예상을 해야 되겠죠. 8,000원 아래에서까지 정도 예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나미는 뭐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일지테크하고 뭐 탄소섬유 관련주가 오늘 강하게 장 막판에 뛰었는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조 원 투자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된 거죠. 요 일지테크하고 그리고 아진산업은 제가 방금 전에 만든 영상 그거 꼭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XIENC도 이제 많이 갔어요.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위를 돌파해서 뭐 상한가를 가더라도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잡는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는 잡는 자리, 위험한 자리입니다. 뭐 10일 이평선 터치해주고 뭐 20일 있으면 터치해주고 뭐 그런 이야기는 높은 자리에서는 안 잡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어떤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조 오양 같은 경우에 오늘 6%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철저하게 이제 얘는 박스권이죠. 왜 박스권이냐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영상 통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도 이렇게 박스를 만들면서 횡보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깨지고 난 뒤에는 저항의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도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했는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이전 꼭다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올라가다 맞고 떨어지고 또 여기를 돌파해도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자꾸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느끼는 지금 수산물 관련주들은 CJ 시푸드라든지 사조 오양, 사조 시푸드 뭐 이런 동원수산 이런 애들은 일본 그 테마 관련주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강한 테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차트는 지금 요즘에는 없거든요. 요즘에 없는데 찍고 지금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는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여기 지지와 저항이 되었던 자리죠. 그래서 여기쯤 되면은 이제 한번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8,600원 정도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살짝 누를 수도 있어요. 눌렀다가 아래 꼬리 주고 이렇게 올리면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거를 봐야 되겠죠. 떨어지는 거를 15분봉이나 혹은 뭐 5분봉 같은 거 봐가지고 흘러내리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겠죠. 그리고 약간 바닥을 2번, 3번 다지다가 다시 돌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그때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5분봉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봤다. 파동이 이제 하락의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하락의 파동이 몇 번 더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저점, 두 번째 저점, 지금 세 번째 저점도 지금 애매하죠. 그래서 확실히 저점이 딱딱 만들어지면은 그때 돼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반등이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22평선, 15분봉상 22평선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뭐 이렇게 될 가능성, 이런 추세선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죠? 그런 거를 잘 지켜보다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되는 자리, 돌려지는 자리를 한번 기다렸다 공략하는데 8,600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희망이죠. 그리고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홍정욱 관련주가 떴는데 사실 홍정욱 씨는 이게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는 총소에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떴고요. 남선 알미늄 주봉 보면은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언젠가는 이제 무너질 수 있겠지만 현재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황교안 씨와 그리고 이낙연 씨 두 사람의 양 구도 사이에서도 이낙연 그 후보자가 훨씬 더 이렇게 또 포인트가 더 높다 이렇게 나오면서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 남순알미늄, 이월드는 이미 한번 날랐고요. 그래서 이월드하고 남순알미늄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이 눌리니까 떨어진 거고요. 자, 여기가 돌파 나왔을 때, 돌파 나올 때는 또 5일 이평선 또 깨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 보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한번 살짝 누를 수 있겠죠. 네. 그동안 지지가 됐고 저항이 된 자리, 이번에도 한번 저항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거를 보고 다시 또 매매를 해도 괜찮고요. 다시 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때 다시 또 매매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액트로 같은 경우에 지금 그동안 이 시장이 지금 파트론하고 액트로, 그다음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이 시장하고 무관하게 5G 관련주와 함께 굉장히 우상향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꾹 떨어졌었거든요. 자, 이렇게 갔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매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제가 보니까 얘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사실은 얘는 끝까지 들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미래를 제가 확실하게 제가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죠. 10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 계속 보유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 기업에 지금 880억 정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880억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일단은 뭐 PBR도 1 수준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정보 같은 거, 재무 정보를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33%, 뭐 2019년 3월에는 20%, 분기가 한 분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ROE도 한 10에서 한 15 사이만 돼도 굉장히 높은 건데 18 정도 포인트가 나오면서 자, PBR도 뭐 1 수준이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게다가 이제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위로 더 좀 열려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파트론이라지 그런 애들은 지금 사실 좀 약간 힘이 지금 딸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여기서 돌려냈습니다. 이 추세 4단을 정말 기막히게 잘 잡아준 거죠. 저는 여기서 한번 누르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올렸습니다. 분봉을 보면 15분봉상 보면은 옆으로 횡보했는 게 지금 보이죠. 네, 결국 이런 모양을 떨어지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런 모양이 꽤 며칠 동안 이렇게 7월 언제죠? 7월 한 15일부터 8월 한 19일, 그러니까 한 달이 넘죠. 자, 이런 정도 이렇게 횡보를 보여준다면은 한번 이 하단에서는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만큼 떨어지는 날도 있었긴 했지만 좀 더 지켜보다가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그런 모양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도 박스권 매매하면은 상단까지 한 6% 정도, 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네요. 그래서 참고하고 저도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매매하는데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가총액 작은 종목부터 이렇게 쭉 한번 돌려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뭐 백광소재 같은 경우도 자, 일봉입니다. 자,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주죠. 이 금액이죠. 이 가격대는 항상 맞으면 다시 눌러주는 관리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난 뒤에 나중에 떨어질 때 이 자리를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잡아주지 못했어요. 잡아주지 못했고 밑으로 눌리고 난 뒤에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거래량이 강하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강하게 올려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강하게 올려내면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이 큰 거래 대금과 함께 터진 바닥에서 오른 큰 대량 장대 양봉을 한 4등분 해가지고요. 얘가 어디쯤에서 지금 돌려내는지를 한번 좀 보는 편입니다. 15분봉을 한번 볼게요. 15분봉을 보니까 자, 양봉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떴겠죠. 맞나요?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8월 19일이죠. 8월 19일.
그러면 8월 19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9일이 아닌데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날이 언제냐면 8월 9일이죠. 제가 지금 늙었나 봅니다. 늙었습니다. 8월 9일. 네, 이 전체가 8월 9일입니다. 네, 자, 이렇게 8월 9일자 이렇게 이제 양봉이 크게 이제 들어선 거죠. 그리고 한데 어디서 지금 돌려주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4분할을 해서 한번 지켜보는데 4분할을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한 4개 정도 잡아주면서 돌려주죠. 자, 요런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짧은 손절 가지고 이제 저는 공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단기적으로 내는 편인데요. 자, 이렇게만 해도 한 5%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혹은 6% 정도. 뭐, 세금 빼면은 한 4%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수익으로 청산을 해도 관계없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소형주 중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종목들 좀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동동형아였습니다.